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1일 글입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한 이유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일자 연합뉴스에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 고위 인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벌어진 직후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하는 하마스 대표단 숙소를 전투기로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외에 거주하는 하마스를 섬멸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것을 실행한 것이다. 이번 폭격에도 하마스의 협상 대표는 살아난 것 같지만 수행원 5명이 사망했고 카타르군 장교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미국에게 사전 통보했지만 거의 카타르 상공에 전폭기가 도착했을 즈음에 알린 것 같다. 폭격지 인근에 카타르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있었는데 미국인들에 대한 대피 명령은 폭격 후에야 공지되었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카타르에게 급하게 전달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카타르에는 거대한 미국 공군기지가 있다. 15대의 이스라엘 전폭기가 기지 주변으로 접근하는데 미군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짜고 치는 고수톱이다.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우호 국가에 전폭기로 폭격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취재 중인 외신 기자들도 계속 살해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외신 기자들이 현장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나세르 병원 외부 계단에 공습을 했다. 이번 공습으로 로이터, AP, 알자지라, 영국, 미들 이스트 아이 기자 5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수 또는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장소를 10분 만에 전차포탄으로 2차례 공격한 것이 확인되었다. 가자지구 참상을 폭로하는 언론인을 표적 살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공격에는 계단에 있던 기자들이 주로 사망했고 첫 번째 공격의 사상자를 수습하는 구조대원, 의료진 등이 두 번째 폭격에 피해를 입으며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가자지구 침공 이후 최소 197명의 언론인들이 가자지구 내에서 살해되었다.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지하는 이유는 다음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한국 조선업과도 연관이 있으니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번. 카타르는 한국 충청북도 크기의 283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283만 명이 모두 카타르 사람은 아니고 카타르인 30만 명과 외국인 노동자 25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죠. 1995년 6월 25일 카타르의 왕세자 칼라프 알사니는 아버지 하마드 알사니 국왕이 스위스에 휴가를 갔을 때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카타르의 쿠데타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정을 쿠데타로 전복시키는 행동은 같은 왕정인 사우디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마드 알사니 국왕은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려는 역쿠데타가 카타르에서 일어납니다. 역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쿠데타 핵심 인물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배후가 사우디로 밝혀집니다. 카타르 왕실과 사우디 왕실이 멀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1971년 카타르와 이란 사이에 해저에서 쉘에 의해 노스필드라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가스전이 발견됩니다. 카타르는 이 초거대 가스전 하나만으로 러시아, 이란 다음에 세계 3위 천연가스 자원국이 됩니다. 1973년 석유 위기 이후 일본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LNG와 원자력이 대안이었습니다.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액화에서 들여오며 LNG의 주요 수입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1970년대부터 사용하던 연료였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한국과 대만도 LNG를 사용 확대하며 아시아 3국이 LNG의 주요 소비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타르가 노스필드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스필드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의 첫 번째 고객은 일본 추부 전력이었고 두 번째는 고객이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개국만으로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노스필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카타르 국왕은 집권 초기에 재정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2011년 3월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일본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카타르와 대량의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가 일본의 장기 계약으로 팔려나가자 카타르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구 30만 명의 카타르에 25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입니다.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집을 주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최저소득을 주는 등 카타르인에게는 무한복지를 선사합니다. 카타르 국민이 직접 일은 안 해도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실업자도 사라집니다. 카타르는 노스필드 천연가스전이 이란과 영해가 겹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인구가 작아서 국방력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군기지를 만듭니다. AI 유다이드라는 공군기지입니다. 유데이드? AI 유데이드. 자, UDEID 공군기지는 카타르 공군이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공군기지를 미국에게 무상 제공하며 미국 중부사령부를 카타르에 유치하려는 목적이었죠. 당시 미군은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민심은 미군 기지가 사우디에 있는 것을 타 종교 집단에게 영토 침범을 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우디가 엄격한 종교 국가라 사우디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음주가 안 되는 등으로 병영 생활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자기 돈으로 최신식 공군기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음주를 허용하는 등 종교적인 제약 조건들을 최대한 해결해 주었습니다. 미군은 카타르의 제안에 대환영을 하고 기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에게 안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의 이런식 외교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죠. 트럼프에게 4억 달러짜리 보잉 747을 선물한 것입니다. 카타르가 선물했다는 보잉 747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개인 전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엄청 호화롭습니다. 하늘의 궁전으로 개조된 카타르 왕실의 보잉 전보기 B74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번 침실 3개와 전용 라운지, 집무실이 있는 이 항공기는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에 세워져 있고 트럼프는 이미 둘러본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카타르 왕실의 전용기를 탐내는 것은 미국의 신형 대통령 전용기 제작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35년 된 노후 기체로 보잉이 신형 전용기를 2024년까지 납품하기로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납기가 2027년까지 지연되다 보니 트럼프 재임 중에는 신형 에어포스1을 거의 타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런 트럼프의 니즈를 카타르가 제대로 저격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전용기 선물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는 상대가 퍼팅을 봐주면 공 없다 하고 공을 집어 다음 홀로 가야지. 아니요. 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의 기본적인 도감청 방지 처리만 한 뒤 일반 전용기처럼 그냥 타고 다닐 생각인 것 같습니다. 힘센 국가와 가깝게 지내고 주변에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 카타르 외교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카타르는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도 자국 내 거처를 마련하고 경주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의 중재자로 카타르가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타르의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우디입니다. 카타르는 삼면이 바다에
있고 한 면이 사우디에 붙은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은 카타르와 사우디 국경에 운하를 파겠다고 발표합니다. 카타르와 국경에 붙어있는 60km 폭 200m, 깊이 20m 운하를 파고 원전 폐기물 저장소를 그쪽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가 붙어있는 국경 운하를 파버리면 카타르는 비자발적인 섬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북한이나 중국이 위해를 딱 갈라버리면 저희 한반도가 섬나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55번 카타르는 국경 봉쇄를 당할 경우 줄어들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이란과 접해 있는 천연가스 해저 유전을 추가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카타르가 천연가스를 증산하고 100척 이상의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우디가 카타르를 계속 괴롭힐 경우 카타르는 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LNG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이고 원유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유전이 없어서 원유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는 하루 6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유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유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만 있어도 돈이 충분해서 개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원유 생산 원가도 배럴당 10불대인 가성비 최고급 초대형 유전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채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카타르 폭격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UAE죠. 중동권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다임이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격이 카타르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폭격이 카타르랑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된다고요? 제가 집중해서 못 읽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폭격은 카타르와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줄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카타르는 마음만 먹으면 사우디가 감산한 분량의 몇 배를 증산할 수 있어 미개발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들어오는 돈이 충분하고 귀찮아 개발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카타르는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중립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를 폭격하면서 카타르의 중립 외교성에 가장 난해한 중립 외교에 기스가 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상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두두님의 댓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지션은 사우디나 카타르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마음은 하마스나 이슬람이나 다 거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부다비 펀드 쪽으로 일했을 때 아부다비 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두바이는 런던, 아부다비가 뉴욕이라면 카타르는 스위스라고 카타르가 중립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동의 가장 큰 리스크는 테러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는 꼭 중동으로 진출할 때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가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타르라는 나라 사우디 위에 섬처럼 붙어 있고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